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화해와 통합의 계기입니다. 뭐가요? 이이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인데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의외의 인물도 있었는데요. 의외의 인물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죠? 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가 빈소를 찾은 건데요. 예. 이순자 씨는 유족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애도를 표한 뒤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전두환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역사적으로 악연이 깊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의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80년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1980년 7월에 당시 계엄사령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떤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을 하고 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었는데요. 예. 이후에 정부 결정으로 무기징역으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2년 7개월간 이제 옥살이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 운동이 전개가 되니까 1982년 12월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고 이후에 이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이호 이사장도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04년 2월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의 재임 중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 줬었죠. 그렇죠. 용서와 화해, 관용의 정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당선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전두환 씨 등의 어떤 사면을 결정했었는데요. 이때 결정 덕에 이순자 씨가 오늘 조문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또 이순자 씨는 자서전을 출간할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이 이이호 이사장하고 생일이나 명절 때 난을 서로 보내주기도 했다 이런 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이 빈소를 찾았어요? 평생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도 오늘 빈소를 찾아 조문했는데요. 김현철 씨는 매년 새해 1월 1일에 인사를 드려왔는데 애석하다, 애도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문한 것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하. 이재용 부회장도 요즘 언론에 좀 여러 문제로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별다른 네. 말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무슨 인연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이건희 회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 이때 이건희 회장이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도 있고 더불어서 아무래도 외환위기 극복 과정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일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좀 추정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희망과 불안이 교체하는 경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경제 문제 관련한 몇 가지 뉴스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 것, 두 번째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금리 인하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는 소식, 세 번째로 5월 가계대출이 좀 증가세다 이런 소식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좀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교차하는 소식이어서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좀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제 이 5월 고용 동향에서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만 9천 명이 늘어서 정부의 목표치였던 15만 명을 넘겼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취업자 증가는 숙박, 음식업 등의 서비스업과 일부 정보통신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의 고용률은 67%를 넘어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와 공공부문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가 증가했고 취업 수준이 되면서 청년층 고용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준 게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된 좋은 소식이 오래간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뭐예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여전히 취업자 수가 감소세라는 건데요. 특히 제조업은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째 연속 감소세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40대 고용률이 여전히 하락세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78.5%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통계청은 이 40대 고용률 상황이 제조업 취업자 부진하고 연관이 있다는 설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이주열 하는 총재 얘기는 뭡니까? 오늘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최근에 미중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의 하강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과거에는 좀 차단하는 어떤
의미가 분명했던 발언을 했던 것과는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주열 총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로 가는 데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경제 부진 뭐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쪽인가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그 방향이다라고들 이제 그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점은 가계부채 문제도 함께 보고 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5월에 은행 가계 대출은 5조 원 늘어나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쓸 돈이 좀 가계에 많아지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다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다만 지난해 5월보다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또 소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전세 거래량 및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줄어서 이 가계대출 부담 자체는 사실 크게 뭐 증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한은 금통의 고민이 앞으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금리 인하 된다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이주열 총재가 가계부채, 자본 유출입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발언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언론은 당장 3분기보다는 4분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에 발표되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2분기 성장률이 뭐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진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 같은 날 또 한은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뭐 대외적인 문제가 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대목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